KB국민은행 바둑리그 한국물가정보와 SK앵크린의 경기입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 의미 없는 경기로 보일 수도 있지만 SK앵크린은 아직 이 순위 다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 3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네. 또 마지막 한 판씩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좀 좋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먼저 9개 팀 현재 순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사실상 포스트 시즌 진출팀은 결정이 됐는데요. 네. SK앵크린 개인 승수에서 티브로드와 1승 차이입니다. 네, 근데 3위와 4위는 또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네. 두 팀 모두 2위까지 올라가는 건 좀 어렵습니다. 장고대국 강승민 선수와 백홍석 선수가 맞붙었습니다. 네, 최근 강승민 선수가 장고판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장고판 성적이 2승 1패예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더 플레이오프에서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18라운드 2경기의 하이라이트죠. 안성준 선수와 원성준 선수의 대국인데요. 네, 두 선수는 좀 세 판을 두었는데 항상 대마를 잡은 쪽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그만큼 치열한 전투 바둑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이태현 선수와 안국현 선수의 대국, 속기 대국이지만 좀 느긋하게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3국과 4국은 이렇게 수비형 기사들 간의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네. 이럴 경우 랭킹이 좀 높은 쪽이 우세한데 역시 안국현 선수가 랭킹이 좀 높죠. 성적이 좀 좋습니다. 네. 민상현 선수와 박승화 선수 아직 만난 적이 없습니다. 네, 첫 대결이니만큼 조심스러운 대국 내용이 보여집니다. 네, 박시열 선수와 한태희 선수의 대국인데요. 한태희 선수 올해 정말 잘해줬습니다. 네, 박진솔 선수와 더불어 최강 오지명자 아주 좋은 성적 거뒀습니다. 네, 정규 시즌의 마지막 라운드 SK앵크린 주장 박영훈 선수가 빠졌는데요. 아무래도 순위하고는 큰 상관없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도 필요하고 박시열 선수가 올해 일단 KB리그에 한 번도 출전을 못했습니다. 또 선수 배려 차원에서 좀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SK앵크린과 한국물가정보의 경기입니다. 선수들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SK앵크린과 한국물가정보의 경기, 정규 시즌의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자, 대국은 막 시작이 되는데요. 장고대국, 강승민 선수와 백홍석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좀 플레이오프에서 강승민 선수의 역할이 중요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장고판으로 나온 것이 그런 승률이 높은 쪽으로 오더를 짜기 위한 시험 무대인 것 같습니다. 네. 이태현 선수와 안국현 선수인데 이태현 선수가 올해 좋은 역할 굉장히 많이 해줬죠.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결승판에 많이 이겼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참 많이 해준 선수인데요. 네, 눈에 보이는 역할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을 훨씬 잘해준 올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역할, 수훈갑 역할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원성진 선수와 안성준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안성준 선수가 올해 급성장을 했죠. 네. 랭킹도 7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7위까지는 올라가는데 랭킹 어떤 초일류들 그쪽을 이제 꺾는 데는 다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자, 어떤 거대한 벽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됐습니다. 박영훈 선수가 빠진 오더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장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어떤 잘 되는 팀은 역시 어떤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은 게 첫 번째 조건인데요. 역시 상위 지명 선수들이 이런 양보를 한다거나 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박영훈 선수는 특별한 일정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박시열 선수에게 올해 이제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안성준 선수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두 선수 간의 좀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굉장히 급하게 전투가 벌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가 아주 구름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대형 대마 싸움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쪽은 아무래도 안성준 선수 쪽이죠? 네,
이 수는 뭐 꼭 없는 수는 아닙니다만 그냥 받아줄 수도 있지만 역시 안성준 선수 스타일이 상대가 벌렸을 때 연결을 잘 안 시켜줘요. 안성준 선수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두어지는 거는 네, 손을 뺐습니다. 네. 네. 가장 많이 두어지는 것은 젖혀놓고 이제 치받는 수인데 이렇게 둔 다음에 흙이 손을 뺍니다.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아무래도 고수들은 선수 잡는 걸 좋아하죠. 바로 응해주질 않았는데요. 네, 최근에 이 알파고 이후에 네. 알파고가 던져준 그냥 숙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부분에서 이게 굉장히 돌이 잡히지 않습니까? 돌이 잡히면은 이 가치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파고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론을 알파 대국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인류들이 많이 좀 받아들이고 있는 시험 기간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원성진 선수가 이제 하나 희생타로 쓰고 손을 빼서 2번을 두는 네. 알파고식 어떤 포석법을 지금 시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하 쪽은 완벽하게 제압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네. 나중에 움직여서 다시 살아가는 수가 있습니다만 다만 처음엔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둘 수 있다라고 본 것 같고요. 근데 두터움을 즐기고 어떤 돌의 효율을 중요시 여기는 안성준 선수는 네. 아마 반대로 또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똑같이 생각을 한다면 흙도 여기는 안 둘 텐데 본인은 다르게 생각을 하니까 네, 이쪽을 이제 받은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보통 이제 지금까지 생각은 이제 항상 벌려서 모양을 펼쳐놓고 둔다가 어떤 전통적인 이론인데요. 근데 이런 모양 바둑이 될 경우에는 항상 흙이 유리합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제 기존의 이론에 따르면 두면 안 되는 거고 뭔가 새로운 거에 좀 계속 시험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개의치 않고 두겠죠. 네, 좀 당연해 보이지만 모양 바둑이 되는 것은 항상 흙이 유리하다. 이게 전제이기 때문에요. 모양 바둑이 서로 백이 유리하다라고 하면은 덤이 있는 백은 안 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흉내 바둑처럼 두면 되니까요. 근데 딱 하나 서로 모양이 됐을 때 흙이 선수를 잡아서 1,000원을 주게 됩니다. 1,000원을 주게 되면 이게 덤의 가치를 상회하기 때문에 백은 승률이 떨어져서 안 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흉내 바둑을 안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프로니까 창피해서 네. 프로 체면에 그런 거 두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네, 체면이 떨어져도 이기면 두는 게 프로겠죠. 그럼요. 네, 근데 이기지 못하니까 안 두는 겁니다. 뭐 사실 네. 바둑 처음 배울 때 화점 다 차지하고 네. 나서 1,000원 딱 두는 네. 그런 포석 많이 두잖아요. 1,000원이 그렇게 좋은 자리군요. 귀와 변이 모두 차지하면은 1,000원 이상의 가치는 없죠.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백이 먼저 흙의 모양을 들어가는데 이 바둑은 이제 백이 이제 변화구를 2개 날려놓은 거죠. 왜냐면은 흙이 똑같이 둔다면은 이제 백이 1,000원을 차지하는 그림이 되니까 네. 백도 기존의 이론을 역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하신 이 움직이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 2가지를 믿고 조금 이제 비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의 네. 사전 승부 예측인데요. 백홍석 선수와 강승민 선수는 55대 45. 원성진, 네. 안성준은 뭐 그보다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뭐 이국을 보면 원성진 선수가 네. 약간이나마 좀 유리할 것 같다. 뭐 이런 거를 했는데 바둑 팬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인터넷 바둑 사이트에서 생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네, 바둑 팬 여러분들도 54%. 원성진 네. 선수를요? 네. 약간이나마 네. 우세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랭킹도 상대 전적도 안성준 선수 네. 쪽이 더 좋은데요.
네. 근데 역시 이 바둑 팬 여러분들은 좀 기존의 네. 어떤 좀 이름값 이런 부분을 좀 높게 좀 경험을 높게 치고요. 또 두 선수 간의 대결이 공식 대결은 안성준 선수가 2승 1패가 맞는데 올해 비공식 대결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네. 응창기배 예선 결승전을 했는데요. 그때는 원성지 선수가 이겨서 2대 2예요, 사실상.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대전 성적이 비슷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름값에서 네. 원성지 선수가 좀 많이 좀 알려져 있죠. 네, 근데 그 차이가 국가대표와 2% 차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재밌습니다. 이태현, 안국현 네. 49대 51. 네. 뭐 거의 차이가 안 난다고 네. 봐야죠. 또 바둑팬 여러분들은 네. 이 경우에는 또 안국현 선수 쪽을 또 많이 또 손을 들어주고 계시네요. 이 안국현 선수가 작년이나 이럴 때 좋은 성적을 낸 게 또 사전 예측에서는 점수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바둑은 흑과 백의 입장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흑이 가져간 면적이 조금 넓어요. 여기까지 차지했고 흑은 좀 백은 모양을 중앙으로 넓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집은 흑이 많고 모양의 넓이는 백이 좋고 이런 바둑이 됐습니다. 벌써 삭감을 들어간 건가요? 네. 안성준 선수는 20대고 원성진 선수 30대인데요. 네. 이게 세대 차이라고 하면 너무 좀 과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역시 20대들의 선택은 좀 솔직한 면이 많아요. 어떤 애둘러 가는 법이 거의 없는데요. 네. 10대는 뭐 더 심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집은 흙이 많고 여기에 모양의 어떤 넓이는 백이 많으니까 바로 깨면은 집이 더 크지 않겠느냐. 안성준 선수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잔머리 굴리지 않는 거죠. 근데 30대나 되면은 굉장히 좀 복합적인 사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좀 드문데요. 이제 흑의 생각은 받아주면은 이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정리를 하는데 아래쪽을 깨면은 이제 가져가는 면적에서 흑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 두 점도 또 신경 써야겠네요. 네, 백도 약간은 네.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자, 일단 뭐 백도 의도된 작전이긴 합니다만 뭐 신경이 좀 쓰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서 싸움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뭐 백의 좀 바람이기도 할 텐데요. 네. 뭐 이런 쪽도 지금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지우는 그림을 네. 흑에게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싸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두 선수 간의 대결에서는 네. 이 받아주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바로 싸움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어서 굳이 좀 예상을 해본다면 이쪽이 좀 더 좀 두어질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런데 네. 하나는 그냥 받아주는군요. 이제 다음을 좀 더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어차피 여기를 좀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 네. 이쪽을 밀었다는 것은 이쪽을 둬서 이쪽에 대한 공격을 계속 보고 있다고 봐야겠죠. 자, 일단 백은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젖히고 아마 흑은 늘진 않습니다. 이쪽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위로 막아버리면 이쪽을 살더라도 이 두 점이 패석화돼서 흑은 항상 2단 젖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은 반발을 한다면 여기서가 기회가 되죠. 지금 원성진 선수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요. 네, 이쪽을 둔 다음에 이제 생각입니다. 있는 것은 제일 좀 안전한 수인데 네. 제일 좀 강하게 둔다면 네,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제일 강력한 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돌이 이제 서로 끊어지게 되죠. 이러면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이건 뭐 엄청난 전투가 될 것 네. 같은데요. 100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성진 선수가 한 번은 참았고요. 여기서도 그냥 받아줄 것인지. 그래서 받는다면 이제 그냥 받는 건데 네. 흙이 막으면은 이제 서로 두 칸에 벌리는 곳이 요점이 되죠. 백이 벌리더라도 흙은 쉽게 도망가면은 공격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일단 그냥 벌린 것은 백이 여기를 지키고자 하는 것을 좀 최소화시키고 흙이 연결하면은 최대한 빨리 이제 씌움을 통해서 압박을 가겠다는 의미로 봐야겠죠. 자, 어쨌든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흙의 다음 수는 일단 젖히는 수가 일단 거의 예상이 되는데요. 네. 글쎄요, 이제 막을 것인지 늘 것인지 네. 일단 거기에 대한 판단을 안성주 선수도 일단 하고 있을 겁니다. 막으면은 이제 치받아서 보통 이제 끊는 걸 노리게 됩니다만 백의 입장에서는 거의 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항상 이 세수 이상을 읽을 수 있으면 1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네. 또 변화를 구합니다. 그렇군요. 자, 또 어려운 수입니다. 뭐 받아줬을 때 득이란 네. 얘기일 텐데요. 지금 이곳을 젖히게 되면 백은 거의 늘게 되는데요. 네. 이 다음에 흙은 있더라도 백이 받아주질 않고 이쪽으로 이제 임시 방패를 막은 다음에 손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진행은 후수가 되니까 좀 비틀었는데요. 하나, 둘, 우선 치받는 거나 젖히는 게 안 된다라는 판단으로 두겠죠. 6, 7. 여기서가 백도 흙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젖히면은 는다. 그럼 나와 끊는 수는 성립이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흙이 노리고자 하는 것은 이쪽을 어떻게든 틀어 막은 다음에 붙여서 두고자 하는 것을 노릴 텐데요. 이 붙이게 되면은 아래 위로 두면 넘어가게 되고 이제 아래로 두면은 이쪽을 두어서 여기를 막아서 잡는 수와 끊는 수를 맛보기로 합니다. 붙여놓은 수가 역할을 하는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흙이 원하는 그림으로만 갔을 때 얘기인데요. 네. 네. 일단 흙의 좀 생각은 뭔가 최대한 여기서 백을 좀 제자리 걸음 시키겠다. 뭐 그런 의도로 봐야겠습니다. 100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여기서 뭐 늘거나 뭐 이런 수들을 둬서 여기를 이제 노리는 게 보통인데, 근데 바둑의 어떤 행마법으로 따지면은 이런 수들은 굉장히 금기시되는 수 중에 하나입니다. 두점머리 급소를 보통 상대에게 얻어 맞아도 나쁜 판에 스스로 얻어 맞게 되면은 형이 갑자기 무너지게 돼서 30초.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나, 둘, 그렇다면 다음 수가 좀 어려워요. 네. 6, 7, 8, 9. 뭔가 노림은 있습니다만 짧은 네. 시간 안에 뭘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젖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네. 그 다음을 또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최소한 있지는 않겠죠. 있게 되면 뭐 여기 두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바로 막습니까? 네. 자, 그럼 이건 서로의 생각을 지금 서로 역으로 좀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흙은 여기 붙이려다 고민하다가 그냥 젖혀서 양보하려고 한 건데, 자,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원성진 선수가 그냥 막았습니다. 이건 지금 끊으라고 하는 유혹인데요. 네. 30초. 네.
둘, 이렇게 되면 치받는 게 넷,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성립이 되죠. 일곱, 그런데도 백이 네.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1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두 가지가 보이기 때문에 네. 그게 어려운 수가 아닙니다. 원성지 선수가 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런 눈에 보이는 수법 위에 뭔가 있다는 건데 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네, 이제 봐야겠습니다. 일단 양쪽은 걸려 있습니다. 네. 뭐냐 이게 대국자가 없이 그냥 누가 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두면은 아 셋, 백은 왜 이렇게 못 두냐 넷, 또 흑은 참 잘 두네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네. 여덟, 원성희 선수가 두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네요. 네, 좀 늘었습니다. 자, 는 것이 일단은 이렇게 두고 잡으러 갈 때 네, 밀고 이렇게 두면은 이제 끊어서 네, 당장은 되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네. 저희가 이런 수도 잘 안 두는 게 여기 두면 백은 또 양보를 해야 됩니다. 아무데도 못 둬요. 자꾸 돌이 위축되게 되면은 네. 여기 뛴 돌도 돌이 뭉치지 않습니까? 자꾸 흔히 중복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백이 건드리는 순간 또 한 점 네. 끊기는 수가 부활을 하니까 네, 그렇죠. 뭐 이런 거 도도 네. 맛보기로 걸려든 형태가 되고 30초. 하나, 뭐 이어도 되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냥 그렇다면 늘기는 싫을 것 같은데요. 네, 반발합니다. 여기를 넣는 것은 이 돌이 더 나갈 수도 있는데 네. 스스로 움츠려드는 수라 일단 돌의 효율이 뚝 떨어져서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흑은 이제 끊으면은 바꿔치기가 됩니다. 있게 되면은 이쪽은 준 대신에 이제 이쪽을 노릴 수가 있고요. 30초. 일단 뭐 제 1감은 끊는 자리가 제 1감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끊게 되면은 있고 백은 여길 끊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드러내야 되는데 막게 되면은 이제는 네, 백이 이 돌을 잡을 네. 수가 없죠. 서로 좀 바꿔치기가 네. 된 셈인가요? 네. 이제 이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네. 뭐 좋고 나쁨이 갈라지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아, 그냥 두네요. 네. 흑이 취한 실리도 좋아 보이는데요. 네. 백의 두터움에도 그만큼의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 흑이 뭐 누구의 기풍에 따라 이건 호불호가 딱 갈리는 형태이긴 합니다만 네. 일단 흑이 선수로 이쪽을 좀 얻었습니다. 이쪽의 모양 원래 백의 모양이고요. 굳이 점수를 준다면은 네. 흑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이제 국가대표팀의 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확한 형세 판단과 30초. 하나, 어떤 이쪽에 어떤 둘, 누가 좋고 나쁨을 셋, 나온 거는 넷, 예, 신형이니까요 지금. 네. 일곱, 여덟, 아홉, 느낌은 딱 흑 쪽이에요. 네. 백이 빵따nem을 했습니다만 네. 저희가 이런 빵따nem의 두텀의 가치는 두 가지 경우일 때 효과가 극대화 된다라고 해요. 하나는 이쪽에 미생마가 흑이 이런 미생마가 떠다녀서 네, 이제 마음 놓고 공격을 할 수 있다면은 이 빵따nem의 가치가 제일 커집니다. 또 하나는 이 빵따nem을 한 이후에 거대한 모양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흑이 30초. 선수 활용을 하고 둘, 이렇게 뒀다라고 하면은 넷, 네, 이 모양이 이렇게 크진 다섯, 않고 미생마도 있을 수 없고요. 여덟, 전체적인 상황은 열. 뭐 백이 빵따nem 효과가 크진 않습니다. 네. 안성준 선수가 시간을 계속 사용합니다. 네. 고민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시간 많이 쓰네요. 이 다음이 이제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흰바둑들은 네. 빵따nem의 가치를 더 높게 쳐줘요.
두 선수들이 이 굉장한 전투 성향을 갖고 있어서 되게 두터움을 또 선호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안성주 선수가 하나, 좀 둘, 괴롭다 생각할 수 셋. 있습니다. 네. 백이 참 두텁긴 두터워요. 네. 이게 빵따냄은 사용자의 능력에 따라 달려 있어요. 2집짜리가 될 수도 있고 네. 30집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안성준 선수가 택한 수는 딱 안성준다운 수인데요. 이거는 30초. 이제 하나, 두 가지인데 보통 이제 상대 모양이 셋. 있으면 그냥 바로 깨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네. 여섯, 네, 이 돌이 이제 움직여라 지금 요구하는 거죠. 움직임을 요구시켜서 끌고 나가면서 자연히 깨겠다는 뭐 그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움직인다 하면은 공격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흘러가면은 네. 백의 빵따낸 모양을 지을 수가 있죠. 그럼 백도 상대의 그런 의도를 뭐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가볍게 둘 수도 있나요? 백은 이제 백의 생각에선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무시 전략이죠. 그냥 무시해버리고 네. 같이 모양을 키우는 게 30초. 있고, 하나, 아니면은 모양 대결에 졌다라고 셋. 하면은 넷. 다시 들어가서 다섯, 또 난전을 이끌 수가 있고요. 일곱. 지금 이 마근스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한 수예요. 이쪽을 두면 집으로는 약간 손해가 됩니다. 여기 좀 빨리 두고 싶은데, 근데 백이 들어가서 이쪽을 두면은 집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가게 되면은 이제는 이 빵따냄의 가치가 극대화되죠. 빵따냄은 미생마가 옆에 있을 때 가장 효과가 커집니다. 30초. 하나,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넷, 안성준 선수가 다섯, 응수하고 여섯.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 원성진 선수는 첫 번째 전략. 이것도 무시의 일종인가요? 무시죠. 네. 상대가 둔 이쪽은 원래 더 압박을 해야 되는데 네. 일부러 풀어주지 않습니까? 풀어준 수인데 이거를 상대 의도대로 끌려가면은 여기가 다 지워져서 빵따림의 의미가 없죠. 무시했습니다. 30초. 똑같은 얘기죠. 이제 안성준 선수도 셋. 상대가 모양을 했을 넷. 때 같이 무시를 하느냐, 여섯,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같이 일곱. 무시를 하느냐, 여덟. 아니면은 아홉. 뭐 들어가느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시간을 한 번 더 사용을 했고요. 네. 이런 모양에서 이제 가장 위험한 수 흑의 입장에서 가장 네. 위험한 거는 이 깊숙이 쳐들어가는 게 가장 위험해요. 보통 이제 상대 모양은 이제 천천히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안성주 선수는 이런 경우에 네. 깊숙이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30초. 하나, 그래도 방금 거기까지는 너무 깊지 넷. 않나요? 다섯, 여섯, 그렇긴 합니다만, 아, 네, 아니, 이상하게 깊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안성주 선수 스타일이 좀 그렇습니다. 괜히 좀 고생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본인에게 또 그게 맞다고 보는 거죠. 또 그런 걸 즐길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것도 이제 응수타진인데요. 이쪽으로 어느 쪽을 막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선수가 돼서 네. 뚫어가는 수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이쪽이 뚫립니다. 따라서 백은 일단 무조건 하나, 중앙으로 둘 수밖에 없는데 둘, 지금 이쪽으로 움직이겠다는 뜻 같아요. 다섯, 그거 아니고서는 일곱, 지금 당장 둘 이유는 여덟. 없습니다. 아홉, 열. 아. 4번 남았습니다. 여기서 고민합니까? 네. 의외의 타이밍인데요. 네. 원래 한 칸 들여다보는데 있지 않는 바보 없다 그래서 네. 아니면 바본데요. 네. 자, 이거는 역시 끌고 나갔을 때 공격이 지금 어떤가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30초. 하나, 아, 네. 국가대표팀의 실시간 승부 예측은 다섯. 100쪽입니다. 여섯, 두터움을 더 일곱. 쳐주고 있네요. 네. 아홉. 그쪽으로 막았습니다. 이 두 선수가 올해만 4판을 뒀어요. 그 전까지는 대국수가 뜸하다가 올해 4판을 뒀기 때문에 네.
서로의 성향을 좀 잘 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있게 되면은 안성준 스타일상 이거 거의 끌고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 통째 여기서부터 이제 깨러 오는 유형인데 그게 쉽지 않다고 느껴서 이쪽으로 막았어요. 30초. 자, 근데 이게 이쪽 부분이 이제 반선수 의미가 있어서 백은 다섯, 이쪽이 여섯, 좀 허술해졌습니다. 여덟, 아홉. 네. 바로 네. 해두었고요. 자, 여기서가 중앙으로 있는 것은 너무 뚫리는 게 눈에 보이고요. 네. 원성지 선수의 뭔가 새로운 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바둑 앞으로의 공중전이 아주 볼만할 것 같네요. 한국물가정보와 SK엔크린의 경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한국물가정보와 SK엔크린의 경기입니다. 18라운드 2경기 원성진 선수와 안성준 선수의 대결인데요. 자, 안성준 선수에게서 아주 솔직한 수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쪽을 응수하고 네. 이었는데 좀 붙였어요. 네, 전투를 어떻게든 빨리 하자. 원래 붙이면 젖히면 끊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안성준 선수는 빨리 지금 끊어서 싸움으로 판을 끌자인데 원성진 선수가 좀 전혀 응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도 안 젖히네요. 끊길까 봐 안 젖힙니다. 30초. 하나, 자, 원성진 선수가 셋, 이거는 뭐 상대를 좀 인정을 해준다고 다섯, 봐야 됩니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흙도 좀 싱거운가요? 네. 두 선수의 대결이 지금 올해가 이제 비공식까지 하면 2승 2패인데 네. 서로 대마를 잡은 쪽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대국 내용을 보면은 그럼 이제 원성진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 당장의 집보다는 유리한 곳에서 싸움을 하는 것이 더 훨씬 낫다 이렇게 보는 것 하나, 같은데요. 둘, 셋, 넷, 자, 다섯, 어쨌든 뭐 지금은 여섯, 백도 워낙 일곱, 두터우니까 여덟. 뭐 나쁘진 아홉. 않겠네요. 자, 여기까지만 네. 해두고 또 네. 바로 들어가네요. 네.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흑이 여기서는 이제 선택의 기회를 잡은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가장 최강으로 둔다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끊어가면은 백이 일단은 돌이 세 군데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공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작전입니다. 둘, 셋, 넷. 약간 역시 그런 쪽으로 가죠. 공격 성향이 워낙 높은 기사라. 근데 그거를 좀 알고서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서 뒀단 말이에요. 지금 백이. 백도 뭔가 역습을 좀 노리고 있는 건데요. 근데 백의 생각은 이럴 것 같습니다. 백은 백의 노림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여기를 두고 이쪽을 두게 되면은 네. 백은 흑은 거의 늘어야 되는데요. 10초. 하나,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됐을 때 셋, 여기를 움직여서 살 수 있다라고 여섯, 보는 것 같습니다. 여섯. 그러면 돌이 여기 뭐 아무리 많아도 살면은 흑은 공배가 되죠. 자, 서로 이제 폭탄을 언제 터트리냐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네요. 안성준 선수는 뭐 노타임으로 내려섰는데요. 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 네. 이건 비슷한데 여기를 움직였을 때 이제 대비를 조금 하는 거죠. 이쪽 중앙에다 막혔다고 본다면은 네 아무래도 이쪽에 돌이 있어야지만 네. 여기 둬도
이 궁도가 좁아져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돌을 미리 갖다 놓는 거죠. 30초. 하나, 둘, 셋, 대신에 백도 이제 다섯, 여기까지 받기는 여섯, 좀 애매할 것 일곱. 같아요. 여덟, 아홉. 네. 한 판에 바둑을 두면 어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수가 지금 흙이 둔 이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수는 여기 받아주길 기대하고 뒀다고 보긴 어려운데요. 백은 이제 중앙으로 둬서 노리는 게 반대가 되죠. 이쪽을 빨리빨리 처리해버리고 여기로 역습을 가서 흙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면 흙의 작전은요? 여기서 네. 하나, 이걸 어떻게 끊어가게 된다면은 셋, 네. 넷, 흙은 다섯, 이쪽에 여섯, 돌이 닫히게 되죠. 그래서 여덟, 여기를 받기가 어려워요 아홉. 지금. 아, 네. 그쪽부터 일단 나와둬야겠고요. 네. 받는 순간 이쪽을 네. 갈라 나가니까 네. 이거는 모양이 흙이 도로 조각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공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려서는 수도 왔고 한 칸 뛰는 자리도 왔는데 네. 그래도 아직 우변에 백이 노리는 게 남아 있나요? 혹시 여기저니 여기죠. 네. 이쪽을 두고 이제 뒀을 때 네. 흙이 빠져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흙이 30초. 이렇게 되는 것은 귀로 많이 깨져요. 이거는 흙이 좋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변에 서로 폭탄이 언제 터질지 아무래도 흙이 더 부담이 됩니다. 이거는 흙이 투자된 게 벌써 4개, 5, 6, 7개지 않습니까? 네. 7개가 투자가 됐는데 이 안에서 살아버리면은 돌 7개가 바보가 되는 거죠. 거기 살아가면 네. 진짜 남는 게 없어요. 흙이 훨씬 부담이 됩니다. 30초. 하나, 둘, 그래서 이제 셋, 바둑팬 여러분들께서도 이 고수 다섯, 젖바둑을 여섯, 백의 입장에서 둘 때 일곱,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여덟, 있는 게 네. 상대가 모양을 만들게 한 다음에 쳐 들어가면은 이 하수 쪽에서 사활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젖바둑에서 고수가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잡으러 오는 수수는 굉장히 정교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원래 공격자가 어려운데 네. 실력이 약하면 더 어렵겠죠. 자, 어쨌든 이것도 이제 역습의 의미를 슬슬 서서히 30초. 바꿔갑니다. 하나, 이쪽을 주고 이쪽을 셋, 가면은 넷, 백이 반대로 다섯, 이쪽 돌을 여섯, 공격을 가죠. 일곱. 이쪽 돌이 오면 올수록 백은 항상 여기가 노리기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흙은 그런 부분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이 네. 적당한 시점에 한 번 더 못질하면 안 될까요? 중앙 쪽으로? 네, 그게 적당히가 어려운 거죠. 지금. 네. 여기 어머님들이 그 적당히 해라 그러잖아요. 네. 적당히 간해라 그러는데 그 적당히가 뭔지. 네. 적당한 시점이 이번 바둑은 참 어렵겠네요. 지금은요? 지금은 한 번 둔 이상 네. 이건 둔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막히나 이렇게 막히나 뭐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뒀다라는 거는 뭔가 둔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시간이 많으면 10초. 지켰을 하나, 때 이걸 움직여도 내가 셋, 잡는다. 네. 확실하게 다섯, 어떤 수익가 되면 두는데 일곱, 습기 여덟, 바둑에서는 그게 쉽지가 아홉.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는 게 일종의 보험을 들어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둬서 살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큰 데를 한 번 더 두고 네. 한 번 더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손해를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험의 성격과 같다 보시면 됩니다. 사실 백도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백은 오히려 흙이 빨리 지켜주길 30초. 기대하겠죠. 네. 둘, 셋, 넷, 다섯. 자, 이건 선수가 되죠. 안 두면 흙이 잡힙니다. 네. 이쪽은 이제 항상 이런 데서 이제 치중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치중 두면은 살고요. 공도를 좁혀가서 잡힙니다. 하나씩 좁혀가면은 치중은 항상 마지막에 둬서 돌이 잡힙니다. 자, 이 바둑은 여기를 이쪽을 지금 백은 또 언제 두고 네. 흙은 또 언제 지키는지
흙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지킬 거고요. 판이 쉽지 않다라고 하면 당연히 넓어집니다. 이쪽 지키는 게. 여기를 어떤 식으로 두냐에 따라 두 대국자가 보는 30초. 형세도 가름해 볼 수가 둘.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네, 쉽지가 결정을 네, 내리지 어렵죠. 못하네요. 그러니까 이쪽을 두는 것은 상대가 이미 나는 순할 거 각오하고 지금 보험 하나 들었다. 네. 이러니까 하기가 좀 싫은 겁니다. 손을 같이 빼자니 마땅한 수는 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지킨 마당에 이런 데 두는 건 좀 제자리 걸음이고요. 그렇다고 지키고 두는 거는 뭐 워낙 좀 느슨하지 않습니까? 30초. 하나, 둘, 백도 셋. 선택이 어렵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자, 이 손은 뭐 백의 선수가 될 확률이 높은 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흑이 여기를 백도 여기를 어떻게 깰까 어렵지만 네. 흑도 어떻게 지킬까가 어렵기 때문에 흑도 마땅히 둘 데가 없어요. 그럴 경우는 좀 일종의 상대에게 폭탄 돌리기 게임처럼 수를 그냥 맡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아, 고민하네요. 마지막까지 네. 갑니다. 그렇죠. 뭔가 네. 성격으로는 안성주 선수가 남에게 맡기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네. 성격으로는 뭔가 둬야 되는데 이게 불안정하죠. 아니면은 뭔가 선공을 때리고 싶기도 한데 역시 약간 이런 부분 좀 불안정합니다. 한번 참느냐, 뭔가 하느냐. 이 백이 여기를 둔 시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이기도 하죠. 흑에게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젠 네. 결정을 해야 돼요. 일곱, 여덟, 네. 아홉. 아, 역시 네, 폭탄을 다시 돌립니다. 끝까지 네.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또 이제 원성진 선수가 고민이에요. 네, 또 어디다 돌리나 하겠죠. 이제 또 단대 돌린다면은 뭐 선수 활용도 되면서 뭔가 네. 상대를 압박하는 수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것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 연장책을 더 사용을 하면서 여기에 수를 읽을 수도 있고요. 네, 하여튼 우변이 포인트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네. 네. 자, 지금은 뭐 이제 백이 물론 처음에 기분 좋게 흘러갔다라고 해도 그거는 그냥 느낌으로 네.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형세는 알 수도 없고 특히 좀 역시 30초. 계속 강조드리면 여기 처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서로 간에. 넷, 두 선수가 계속 다섯. 일종의 여섯, 자기 턴을 좀 돌리는 여섯.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아홉. 지금 네. 만약에 다른 선수들에게 흑백을 선택하라면 좀 의견이 갈리지 않을까요? 네. 지금은 정말 뭐 초박빙으로 10명한테 물어봐도 뭐 네. 정말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게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뜬금없이 좌측에서 또 싸움이 벌어지겠네요. 이거는 이제 젖히면은 2단 젖혀서 이런 류의 싸움이 되는데 백의 입장에서 입구 두는 것은 이상합니다. 네. 좌변이 그냥 공짜로 깨지니까요. 그러니까 백은 뭔가 다르게 둬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대에게 좀 맡기는 류의 수를 두다가 30초. 하나, 잘못 두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래서 처음부터 그쪽을 두는 게 맥은 맥이었는데 자 일단 순서 조금 바꿨어요. 가장 급한 곳을 두고 네. 정말 엉뚱한 곳에서 시작을 하네요. 네. 이거는 속기 바둑을
두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30초 안에 여기를 마지막. 지켰을 하나, 때 둘, 이렇게 이 셋, 사월이 어떻게 되나 넷, 이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뭐 여섯,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곱, 여덟. 그러면 지금 이쪽을 두면서도 우변 쪽을 술기하는 건가요? 계속 보고 있다고 봐야겠죠. 아. 네. 형세 판단과 더불어 보겠죠. 그러니까 네. 흙은 내가 만약에 선수를 잡았을 때 가령 이렇게 선수를 잡아서 두면은 이렇게 지켜야 되나 이렇게 지켜야 되나 이거면 제일 깔끔하긴 하죠. 네, 이제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자, 흑백이 서로 어렵습니다. 이쪽으로 지키면 흙은 70집이고 여기로 지키면 60집이에요. 10집의 네. 차이가 나는데 네. 100은 또 그냥 안 두면은 60집이 되니까 100도 어렵고요. 자, 하여튼 좌변 처리가 이 판에선 최고 정말 난해하면서 승부처가 되겠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과연 어느 시점에 누가 먼저 일곱, 향하게 될지도 여덟, 궁금하고요. 아홉. 일단 100이 좌측에 통해서 어쨌든 약간의 활용을 통해서 네, 여기에 집을 지켰습니다. 네. 100이 약간은 뭐 목적을 좀 달성하고 있다. 이게 보여지는데 형세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마지막. 좌변 실리가 좀 네. 빛나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집으로만 따지면은 이쪽과 이쪽이 합친 게 50집이에요. 두 텀을 다 빼고 50집이니까 네. 100도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은 60집에 65, 70 정도로 봐야 되는데요. 그 남의 두 텀을 통해서 15집 이상 얻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또 만만치 않죠. 아무래도 결국은 우변이 어떻게 되냐인 것 같습니다. 100도 편하게 두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30초. 하나, 둘, 셋, 점점점 우변을 가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네. 있어요. 일곱, 여덟. 결국은 그때가 오나요? 네. 근데 아직도 확실치가 않다 보니까 네. 네, 이렇게 저 뜬금없이 좌변만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0이 있고 흙도 있고 이제 여기서는 100이 뭔가 결정을 좀 해야겠습니다. 여전히 궁금한 우변인 두 선수 모두 손을 대지 않고 있고요. 지금의 형세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국가대표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30초. 네, 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형세부터 물어보죠. 지금 어떤가요? 일곱, 여덟. 건우 너가 한번 대답해봐. 지금 보이는 집으로는 100이 우변이 커서 네, 지금 좀 집이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여기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런 대답을 승부처가 원했던 게 아닌데요. 네. 네. 흙의 모양에서 흙이 지키면 중앙으로 한 칸 지키면 100이 예, 사는 수를 이제 둘 텐데 수가 나나요? 그 흙의 모양에서요? 30초. 네. 하나, 지금 당장 지키면요? 네네. 셋, 근데 넷, 지금 당장 지키면은 여섯. 뭐 이쪽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마 귀 쪽에서 아, 그래도 그런가요? 좀 뒷맛이 네.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네.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전을 보면 100이 네. 네, 이제 어떤 경계선으로만 들어갔어요. 네. 그럼 이제 변의 한 점은 버리겠다는 뜻이겠죠? 이거 한 점 네. 말씀하시나요? 네네. 그 돌은 이제 흙이 잡으려고 하면은 살리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럼 귀에서 수가 난다고 하셨는데 네. 귀에서 좀 어떤 수가 나는지 좀 마지막. 설명을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그 셋, 흙이 받았을 넷. 경우에 네. 다섯, 여섯, 당장 일단 끊더라도 아, 네. 여덟, 아홉. 거의 뒤로 받아야 되는데요. 네. 이 모양이. 네, 수순을 조금 더 보여주실까요? 네. 사실 뭐
정확하게 아직 그 자세하게 검토해보진 않았는데 뭐 이런 거 치면은 패 모양이 네. 네. 저희가 곤란한 시점에 연결을 했나 봅니다. 아니, 상당히 그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네. 네. 좀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시켜서 말하기 좀 애매한 시점에 너무 네. 물어보신 게 아닌가. 그렇군요. 어쨌든 맛은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형세가 너무 궁금해서 먼저 네. 형세부터 여쭙는데요. 사실 시청자분들이 네. 누군가 굉장히 궁금해하실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좀 해주실까요? 5, 6, 건너 너 먼저 할래? 7,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8, 지금 국가대표로 소속돼 있는 박건호 초단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제 차례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 또한 국가대표 현재 소속되어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 이혁동 초단이라고 합니다. 네, 이 선수가 네. 바로 이어덕동 네. 선수입니다. 사실 저희가 중계할 때도 이어덕동 선수의 이름을 많이 언급을 하게 돼요. 형세 판단보다 이 한 줄의 멘트를 더 고심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떤가요? 30초. 어, 하나, 실제로도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네. 형세 분석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판단이 되지만 이 그 실시간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이제 그 팬분들께 최대한 그 이해하기 쉽게 이 문장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어렸을 때부터도 그 멘트 공부를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형세 판단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고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형세 네. 판단을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이를테면 오늘 바둑 같은 경우는 10초. 이제 둘, 이쪽 셋, 전투 다섯, 이제 여섯, 네. 일곱, 어디죠? 여덟, 좌하기 전투 1단락 됐을 때 형세 물어보셨잖아요. 네. 초반에 네. 새로운 모양이 나왔을 때요. 네. 그런 장면이 참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 네.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나 그럴 때는 이제 확정과도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렇다고 되게 두터운데 세력의 구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뭔가 좋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서 딱 봐도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럴 때 정말 한 문장으로 이게 하나, 참 이 멘트를 내기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네. 다섯, 저희 중계진도 여섯, 이어덕동 선수가 네. 검토실에 왔다는 소식을 전해들으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합니다. 네. 혹시 이번 시즌 중에 이건 내가 생각해도 정말 이 멘트는 잘 썼다 이런 멘트가 있다면 좀 하나 정도 꼽아 주실까요? 사실 근데 너무 제가 생각할 때 주옥 같은 멘트들이 많아서 하나 꼽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도 뭐 생각나는 게 있다면 생각나는 거요. 네 네, 하나만. 네. 하나만요. 네. 여러 주옥 같은 멘트가 있겠지만요. 근데 10초. 생각해보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셋, 너무 많은 그 멘트를 제가 만들어내가지고 네. 일곱, 뭐 이를테면 뭐 좀 촉촉한 형세? 네. 그런 건 좀 약했는데요. 그래 저희가 네. 알기로는 네. 정관장, 황진단, 안진당 뭐 이 네, 멘트가 그것도, 가장 네. 뭐 인상 깊은 멘트였는데. 네. 그것도 있죠. 그리고 네. 또 이제 박지솔 사니의 뭐 네. 진솔한 승부수. 네. 아, 네. 네. 뭐 그렇군요. 가정이 네. 안 되겠정? 뭐 이런 멘트도 있었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재밌는 멘트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정확한 형세 판단과 재밌는 멘트 지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이제 좀 더 발전된 멘트와 재미있는 멘트로 앞으로 팬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지금 형세는 어렵다는 거고요. 네. 그나저나 30초. 이어덕동 선수의 말하는 걸 솜씨를 보니까 네. 네. 제 자리가 너무 위태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섯, 그런가요? 일곱, 여덟, 네, 일단 그나저나 여기를 뒀는데 여기서 이제 받을지 안 받을지도 결국 판단이 어려워서 다른 곳을 좀 여러 번 두다가요. 결국은 뛰었습니다. 네, 이 형세가 약간 좀 어렵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판단조차가 좀 어려운 형세입니다. 네. 지금 변화를 구해냈고요. 백도 여기서 이제 두 가지죠. 그러면 상대 의도대로 나가주느냐, 아니면 아예 푹 들어가느냐. 그 판단조차 어려우니까 또 한 번 시간 연장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좀 높은 장면인데다가요. 이쪽을 좀 백흑이 여기를 두고 여기 뛰었다는 것은 네. 이 두 선수가 대마를 항상 노리지 않습니까? 하나, 그렇지 여기를 좀 노리고 있어요. 또 시작인가요? 네. 그러면 여기 갔다가 이제 양곳마로 몰아가겠다는 거죠. 이 두 개를. 네.
자, 안성준 선수 뭐 일단 굉장히 일단 스케일이 큰데요. 뭐 일단 네. 유불리를 떠나서 안성준 선수의 입맛에는 좀 맞지 않을까요? 네. 이제 그런 거 워낙 또 잘 아니까 뒤로 이제 물러섰습니다. 뭔가 이 한방 싸움으로 갔을 때는 원성진 선수가 상대 좀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계속 이쪽을 잡진 않고 있어요. 네. 어떻게든 지금 상대를 좀 엮어서 뭔가 대마 쪽으로 가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 이 빵따nem이 두루두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데 막 씌워왔을 때 전투가 벌어지면은 네, 결국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흙이 불리하죠. 네. 지금은 정말 네. 너무 어려운 바둑인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흙100은 연결해야 되죠? 네. 지금까지 뭐 상당히 많은 수순이 진행이 됐는데 네. 이제부터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네. 좀 준비 동작이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자, 이수가 어떻게 보면 또 중반에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 두 선수의 승부 이 중앙 공방전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